각종 기사들만 보더라도 기후 변화가 우리 세상에,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상당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일단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뭐 커피, 초콜릿, 설탕 값이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? 자, 일단 저 커피 같은 경우 생산하는 지역,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혹은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네시아,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엘니뇨가 들어오면 가물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원두값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사탕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,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혹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로 굉장히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코코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코아 생산지가 아프리카의 저쪽 동부해안 쪽이 계속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. 네.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엘니뇨가 시작되면요, 제일 큰 게 이런 날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크게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농업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식량 가격 폭등이었어요. 네. 제일 먼저. 그다음 두 번째 세계 광업 자원 가격 상승이었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올해 엘니뇨가 시작하니까 머지않아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 가면은 우선 지금 커피값 뭐 우리 초콜릿이라든가 뭐 설탕값 이런 건 다 이미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. 네. 뭐 지금 밀가루 가격은 막 오르고 있으니까 뭐 당장 라면값도 오른다고 하고 다 오를 텐데,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대개 지금까지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그 다음에 보면 한 5년간 영향을 줘요. 한 번 발생을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. 한 7천조 원 정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식량 문제입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을 겁니다. 자, 앞서서 저희가 뭐 그 부추 얘기도 하고 네. 농담처럼 이제 신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, 예전에는 그 날씨 예보라는 것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또 뭐 어업인들한테 큰 정보였다면은, 요즘에는 그 대기업들이 거기 돈을 많이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기후 정보가 활용되는 또 범위는 또 그만큼 반대로 넓어졌다, 이렇게 보면 되겠네. 그렇죠.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이제 날씨 기업인데, 네. 저희들은 이 기상 정보를 가공을 해갖고 기업체들에게 판매를 합니다. 근데 그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, 그런 경우 빵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날씨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. 왜 그러죠?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네. 날씨에 따라서 잘 팔리는 빵이 있고 어떤 날씨에 따라서 안 팔리는 빵이 있거든요. 이런 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. 네. 아, 비가 오는 날은 어떤 빵이 많이 팔렸어. 예를 들어서 신기하네. 추운 날은 기온이 많이 뚝 떨어지는 날은 이게 많이 팔려. 그러면 많이 팔리는 빵만 많이 만들고 안 팔리는 빵 안 만드는 겁니다. 적게 만들거나.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네. 그래서 매출액이 20%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굉장히 날씨 큰 정보를 건데요? 하나를 이용을 해서. 오. 그다음에 이제 의류. 의류? 의류는 이게 이제 되게 큰 의류 회사들은 옷을 갖다 기획을 할 때 몇 달 전에 합니다. 올해 여름 옷을 갖다 할 때 되게 한 3월 정도에 기획이 들어갑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름 예보를 한 3월이나 4월에 팝니다. 그거를 해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, 올 여름에 더워, 거기에 맞춰서 올 겨울이 역대급으로 추워. 그러면 이제 패딩 막 많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가갖고 더워졌을 때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때는 만드는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죠. 네. 원료도 구입하기 쉽지 않고.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판단하겠죠.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력거래소 같은 경우, 가령 예를 들어 올 여름에 덥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력을 갖다가 안정성 있게 전력을 예비 유지하려면 전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. 하려면 전력 그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수급 계획을 세워서 그해 여름, 요새는 겨울이 전력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데 여름, 겨울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전력거래소뿐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네. 뭐 많은 이런 공사에서도 쓰고 있고요. 자, 오늘 뭐 기상, 기후 전반적인 이야기 다 짚어봤습니다.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환경을 후대에 더 나은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참 저도 이제 이 많은 곳에 이제 강의를 다닙니다만
최근에 외국에서 이제 버스 스트라이크라 그래갖고 출산 반대 운동을 벌이는 그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자녀들 너무 안 나와서 지금 엄청 걱정인데 왜 당신들은 당신 자녀를 낳아갖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주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기후변화라는 삶을 물려주려고 하느냐. 자, 앞으로 20-30년만 지난 다음에 현재 우리 상태로 지나간다면은 거의 숨 쉴 틈 없이 재난이 닥칠 것이다. 폭염이 오고 홍수가 내리고 태풍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전염병이 온다는 거죠. 팬데믹이. 어차피 기후변화로 제일 심한 게 팬데믹이 온다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부자지만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 자녀들 갖다 키우려고 하느냐 낳지 말자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구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. 그게 가장 중요하고. 두 번째는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태계죠.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. 벌이 다 사라지고 인류만 그냥 지구에서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? 불가능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인류가 너무 무자비하게 자꾸 착취하고 정말 파괴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우선 나서부터 또 많은 분들이 좀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,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. 예.